액티비티도 뭐 사실 좀 비싼 것도 있고 한데 저희는 일단은 다 그냥 보냈어요. 이렇게. 일단 다 시켜주고 싶은 것들 했고 그러면서 애들이 이제 친해지는 거죠. 너무 친해지니까 저녁에 막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그런 게 애들이 거기에 홀딱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오면 사실 끝인데 끝을 안 냈죠 제가. 커뮤니티가 또 형성을. 그래서 커뮤니티를 저는 이제 문화를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돌아오고 나서는 한 달 동안 이제 밴쿠버 있을 때는 그룹 프로젝트라고 그룹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파트를 이렇게 나눠서. 근데 1대1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1대1 인터뷰 내는 건 많이 했지만 1대1 프레젠테이션은 돌아와서 이제 니네가 했던 주제 중에 골라가지고 영작을 하게 하고 제가 이제 국내에 또 이제 훌륭하신 또 이제 전문 이제 스피치 마스터 교수님이 있어요. 원어민. 그분도 마치 또 캐나다 분이시더라고요. 첨삭 이렇게 시키고 애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피치 또 이제 특강하고 애들 개인적으로 연습을 시킨 다음에 제가 이제 돌아와서 이제 4달째 되던 4달째 이제 프리캠프 2달에 본 캠프의 마지막 달 때 제가 이제 큰 곳 강당을 빌려가지고 300석 되는데 빌려가지고 가족도 다 오시라 해가지고 부모님한테 말했어요. 애들 드레스 코드 있다. 스피치를 할 때 포멀하게 입고 나와서 하는 경험을 해봐야 된다라고 해서 의미 있죠. 그쵸. 애들 이렇게 셔츠에 타이를 하거나 아니면 교복 아니면 니트 계열로 입고 오라고 했더니 싹 다 입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온날 부모님 밖에 계시게 하고 제가 애들 한 명씩 다 무대에 오르는 동선 마이크 들고 아이 컨택 하는 거 다 하고 이렇게 했더니 애들이 이제 그 경험을 하고 이제 스피치를 이제 다 성공에 마쳤죠. 엄청 잘했던데. 그 인스타에도 올리셨잖아요. Do we have the right to make these animals suffer just for our selfishness in the name of beauty? In addition, South Korea has no kids zone and no old people zone. These are all examples of discrimination against age. 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뭐 한 달짜리에서 달달달 굴렸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애들이 스킬만 늘었다고 생각을 할 텐데 스킬 당연히 늘었겠지만 4달 정도의 큰 그림이었고 원래 잘하는 애들은 더 잘하게 됐고 그리고 사실은 말을 거의 할 기회가 없었던 애도 터진 애들이 4개월이면 이 정도 트레이닝 받으면 제가 되더라고요. 4개월이면은 지금 그러니까 준비 기간 포함해서 네, 그쵸. 갔다 온 후에까지 포함한 거예요. 그쵸. 포함이죠. 전부 다 포함하면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1개월이지만 갔다 와서 스피치 테스트를 네. 한 거고. 그거 이제 1개월 과정이 있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저도 이제 영어를 좋아하고 회화 같은 걸 이제 잘 구사하는 사람으로서 봐도 아 얘는 한 1단계 수준이었는데 3 정도로 올랐어. 이게 돼? 할 정도로 많이 오른 애들 너무 좋았고 중요한 건 애들이 너무 친해지고 이런 과정을 다 있었잖아요. 저희 버디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정말 잘하는 애하고 제가 붙여줘가지고 얘 또 이렇게 가르쳐주면 얘 또 올라오고 얘는 또 티칭 기술이 늘고 그게 피어러닝이라고 교육하는 것도 굉장히 그쵸. 중요하잖아요. 네네. 왜냐면 선생님은 잘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얘가 진짜 뭘 모르는지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에 대한 파악이 친구보다는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친구들은 그거를 파악을 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렇고 선생님이 할 때 좀 불편한 거를 난 이 누나한테 배우면 좀 편하게 배울 수 있어. 이런 게 있으니까 애들이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리딩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현지 기준이잖아요. 저는 현지에서 애들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그 기준을 했을 때도 얘는 진짜 괜찮다. 그래서 그러면 네. 그 엄마들이 이제 캐나다든 뭐 하여튼 해외 캠프를 보내고 싶은 분들이 평소에 어떤 준비를 좀 하면 아니면 어떤 아이들이 가면 좋다라는 게 좀 쓰셨어요? 완전히 있었죠. 사실은 이제 필리핀하고 저는 북미하고는 조금 이제 이 약간 목표가 다르죠. 목표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 게 필리핀은 1대1이 가능하고 이게 어떤 케어가 완전히 이게 티칭 면에 있어서 학습 면에 있어서 완전 케어가 이제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아이가 좀 레벨이 우리 아이가 좀 아직 조금 이제 부족하더라도 거기 가가지고 끌어올릴 수 있는 애들이 가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북미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리딩이라든지 리스닝이 조금 그래도 되는 애들이 폭발시키러 가고 거기 제가 생각하는 북미의 중산층 이상의 어떤 가족 문화들 그게 이제 선진국의 저는 가족 문화라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를 이제 탁 찍으면서 애가 이제 머리가 확 열리는 거지. 우리가 뭐 이렇게 필리핀에 가서 언어를 배우는 것에 완전 최적화 되지만 이제 우리가 애가 뭐 거기서 갑자기 필리핀 시민 약간 그렇게 하기에는 좀 약간 맞아요. 괴리가 좀 있잖아요. 저도 이제 화상 영어를 엄마들이 추천할 때 이제 여쭤보시면 처음에는 드릴링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는 것들을 가지고 드릴링하는 건 사실은 가성비를 따지면 북미권 선생님보다는
북미 선생님 못 따라가죠. 필리핀 선생님이 더 나을 수도 있다. 근데 하지만 아이가 프리토킹을 하고 선생님을 통해서 뭔가 지식이나 여러 가지 문화를 습득하는 면에 있어서는 사실은 북미권 선생님이 더 좋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린 문화라든지 지식이나 이런 생각하고 것들이 이런 것들이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 다이버시티에 열려있는 어떤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리핀에서는 결국은 이제 패턴들이라든지 애가 지금 기회를 많이 이제 제공을 받고 수준에 있어서 좀 이제 도약을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혹은 국내에서 리딩이나 이런 것들 어느 정도 된 친구들이 자기 목표를 명확하게 세워가지고 캐나다에 갔을 때 단순 관광이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는 좀 뭔가 폭발시키는 언어적인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미국이든 캐나다든 그 북미권 가정의 환경이라든지 또 학교든 어디 쇼핑을 가든 그 문화 자체가 사실은 되게 의미가 또 있잖아요. 아이들한테는. 북미가 지금 사실은 세계 패권을 지금 갖고 있고 달러로 인해서 지금 사실은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캐나다는 텍스를 지금 이제 불포함하고 있고 따로 내야 되고 또 티핑 컬처라든지 팁을 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스포츠도 그렇고 얘네들이 좀 많이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지금 사실 세계의 어떤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있고 예, 기업들도 기업 문화도 미국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이제 우리가 머리를 터우는 걸 생각하면 심지어 엄마들은 뭐 발음도 꼭 선생님 발음이 북미권이 아니라고 또 이제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필리핀 선생님들 발음 뭐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일단 인풋을 우리가 뭐 북미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또 아웃풋 연습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요즘 또 필리핀도 발음이 또 예전보다는 더 이제 업그레이드 된 것도 있고 애가 인풋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크게 이렇게 뭐 지장이 없고 오히려 저도 이제 영어를 하는 입장이지만 오히려 이제 캐나다나 이런 데 가도 요즘은 우리 북미식 영어 아닌 영어도 진짜 그렇겠죠, 많아요. 그렇겠죠. 깜짝 놀랄 정도로 이게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인도 오히려 뭐 중국 맞아요. 인도 분들 진짜 많고 예전에 그 진짜 우리가 생각하던 와스프 그런 백인들은 이제 좀 화가 많이 났어. 자기의 랜드에 왜 들어왔냐 해서 꼴짜기를 많이 밀려나게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갔을 때가 이제 마이너리티가 아니라 오히려 대다수가 된 거예요. 오히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표준 영어로 평소에 인풋이라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그걸 바탕으로 아웃풋 패턴에 있어서는 필리핀 캠프 같은 게 되게 좋은 것 같고 이거를 좀 중간 이상에서 폭발시키고 문화적인 거라든지 기업가 정신하고 연결시킬 때는 저는 그렇죠. 아니 뭐 누구나 좋은 우리 아이한테 최고의 선생님, 뭐 그럼요. 최고의 퀄리티를 다 주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다 비용이다 보니까 버짓 안에서 네, 판단을 해야 비용이다 되는 거죠. 보니까 목적에 맞게 가성비가 높은 것들을 선택을 하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엄마들이? 사실은 이게 뭐 제가 볼 때 현사 아빠님 계셔서 그런 거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애가 좀 아직 어리다고 하면 사실은 리스닝을 정말 충분히 많이 시켜주는 경험을 해줘라. 사실 핀란드도 그렇고 해외 사례를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충분히 많이 듣고 보고 하는 것에서 사실 비롯이 되고 그게 좀 충분히 됐을 때 리딩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필요한데 만약에 이걸 놓쳤다라고 하면 그 친구들이 사실은 제일 그 친구들은 어렵죠. 사실은 어렵죠. 제가 홍콩에서는 그 친구들을 이제 케어를 해주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간단한 쉬운 것들을 패턴을 익히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말로 익히는 사실 학습식을 조금 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이제 이 정도면 이 정도 리딩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다시 1점대, 2점대부터 시작해서 좀 쉬운 리딩을 좀 최대한 많이 하라. 그래서 1, 2점대를 사실 많이 읽고 읽다 보면 또 아시잖아요. 그 정도 수준 되는 영상을 또 연결시키는 지점이 오고 그렇게 되면서 제가 볼 때는 AR 한 3점대 정도까지만 집에서 어쨌든 목표로 한다면 사실은 3점대를 목표로 한다고 하면 초등 때는 굉장히 충분히 구체적으로 딱 꼭 집어서 말씀해 왜냐하면 주시죠. 현재 학생은 명확하게 봤기 때문에 한 3점 정도까지만 집에서 딱 만약 잡아줄 수 있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고 그 다음에 애가 뭐 그때는 캠프를 보내든 뭘 하든 너무 근데 많으니까. AR 3점 되면 낮은 수준은 아니네요. 절대 낮지 않죠. 네. 왜냐면 실제로 AR 3점이라고 하면 미국 공교육에서 3학년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교과서에 나오는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낮은 수준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근데 1, 2점대까지는 집에서도 들으면서 하면 충분히 엄마표로도 1, 2점대는 가잖아요. 3이 사실은 거의 고비긴 해요. 그래서 홍콩 같은 데서는 3점대 이제 올라갈 수 있도록 애들 학습물을 좀 제공해서 그 지점만 딱 넘어가면 3점대부터는 이제 얼마나 많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약간 그 정도 2점대까지 바짝 밀어붙이고 어떻게 하면 3점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집에서 고민하는 게
제가 볼 때 초등 1, 2 때 어떻게 하면 수능 1등급 받지라는 고민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네. 그러면 영어적인 건 그렇게 준비를 하면 되고 거기서 가서 이제 물론 다들 어느 정도 실력 향상도 됐겠지만 적응 잘하고 얘는 진짜 이 캠프를 통해서 많이 성장했다 한 친구들의 공통점이 있을 거잖아요. 영어적인 거 외에도 있을 거고 그런 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다 적응을 잘해서 이게 뭐라고 진짜로요? 네, 다 물론 이제 조금 힘들어하는 선발할 때부터 약간은 좀 그런 친구들이 된 건가요? 뭐 약간 이제 선발할 때는 그걸 볼 수는 없었지만 이제 뭐 면접을 하더라도 얼굴 보더라도 바이브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뽑고 나서 생활 점검을 이제 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공동의 목표였기 때문에 애들이 다 이제 오케이 됐던 거고 와서 이제 끌어올려주는 서로 이렇게 힘들면 물론 이제 갈등 있고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발달적으로는 여자애들이 좀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뭔가 좀 자리 잡힌 느낌이 있고 그쵸. 어째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아들들은 저도 아들 둘 키우지만 아들들은 보면 아들들이구나 이런 느낌이 있으면 불구하고 그래도 그 안에서 또 이제 잘 되는 애들을 보면서 따라가죠. 키 맞춤을 좀 어느 정도 다 한다라는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어떤 애들이 더 잘한다기보다는 아까 말했다시피 평소에 부모님들이 애가 조금이라도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빨래는 너가 이렇게 한번 넣어봐. 기상은 너가 언제 했으면 자는데 언제 약간 이게 돼야 너가 해외 갔을 때도 잘할 수 있어라는 거. 애가 나 해외 가고 싶어라고 하면 너 이거 해봐야 돼. 공동의 목표가 생활적인 거로 이미 좀 트인 애들이 갔을 때 잘 되는 거지. 근데 그거를 트레이닝을 해주셨으니까 그쵸. 그렇겠네요. 평준화가 돼버린 거지. 네. 그쵸, 그쵸, 다 그쵸. 어느 정도 아이들 끌어주는. 그래서 애들이 사실은 뭐 나가 해외 가고 싶어 혹은 국내에서도 좀 이동해서 하고 싶어 이런 이동하고 뭔가 좀 모험을 하고 싶어 하는 애들이 있다면 혹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좀 동기를 부여해주면 애가 나 이러고 싶어 했을 때는 너가 이제 생활적인 게 돼야 돼. 생활적 과제를 좀 부여해 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저기 홍콩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교육 인플루언서긴 하지만 또 둘 다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아빠 부모 입장이 하다 보니까 빡습니다. 저는 외동 딸 하나여서 저는 훨씬 힘들어. 좀 쉬운 편이고. 힘들어. 네. 아무튼 그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우리가 영어만 할 수는 없는 거고 영어 외적인 것들 뭐 과목적으로도 그렇지만 아이들의 앞으로 장래를 생각했을 때 어떤 걸 더 길러주고 또 어떤 이제 그 역량들을 길러주는 것들 길러줘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되게 중요한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사실 그 공부 외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적잖아요. 너무 한국은 너무 아카데믹한 게 좀 썰려 있죠. 그리고 이제 아직 지금 좀 덜해지긴 하지만 작년하고 올해 이제 의대 쏠림 현상이 있었던 것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확실히 그 안정적인 직업, 그러니까 명예롭고 돈도 잘 벌고 뭐 그냥 사회적 전문직이다 네, 뭐 네. 생각하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거기로만 쏠렸던 게 저는 또 국가적으로 되게 좀 아쉽고 왜냐면 똑똑한 사람들이 좀 다양한 분야에 퍼져서 다양한 산업들도 발전시키고 공대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 사업도 좋겠는데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의사라는 직업이 뭐 개인적인 선택으로서는 최고의 선택이긴 하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인재들이 다 의료업에만 종사한다는 건 또 뭐든 쏠림은 옳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되게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홍콩쌤도 사실은 그런 의도가 있으셨던 거잖아요. 아이들의 어떤 교육 때문에 캐나다로 가는 거에 대해서도 네. 그런 것도 있으셨던 거고. 왜냐하면 이게 제가 미국, 캐나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데서도 제가 교사 생활도 해봤고 하지만 앞으로는 한국도 이제 다양성의 시대잖아요. 이미 외국인 근로자분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그분들이 이제 뭐 여기서 가정을 일구고 아이들이 자라고 앞으로 이제 인구가 줄면 더 많은 이제 다민족이라고 해야 될까요? 소통해야 되는데 솔직히 한국 사회는 준비가 안 됐어요. 제가 볼 때는 다양성에.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걸 되게 강조했어요. 그게 되게 사실 한민족이지만 이게 다양성 이제는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이민자가 많은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샐러드 볼을 잘 형성해가지고 그 안에서 시너지를 좀 잘 뽑는 거를 이미 해왔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문화를 사실 이제 우리는 딱 이제 배워야 다음에 이제 탁 닥쳤을 때 그래서 다양성에 대해서 열려 있고 소통하는 게 저는 이제 가장 필요한 실력이라고 보거든요. AI 있고 이제 그러면 중간 관리자 이상은 무조건 소통인데 그러려면 그냥 지식 뽑아내는 것만으로 이제는 한계가 온 거죠. 안 돼요. 네.
그런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부모로서 저도 영어만 강조하는 건 아니고 아이들이 자기 꿈을 찾고 그 꿈을 더 키워나가고 그걸로 나중에는 자기가 이제 생계도 꾸려갈 수 있는 영어를 통해서 뭔가 피버팅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영어는 이제 정말 피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하고 쓸 수 없는 영어는 제가 볼 때는 크게 이제 의미가 그 수능에만 아까 의대 쏠림처럼 수능에만 오직 1등급 수능 영어에만 올인하는 거는 정말 가성비 없는 겁니다. 이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 대학 입시 끝나면 사실은 필요 없는 그거를 이제 원서 보고 하는데 도움은 좀 되겠지만 그렇죠. 지금 그걸 하기에는 투머치로 좀 어려운 거죠. 투머치로. 그래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요 얘기는 여기까지면 될 것 같고 네.